Good morning. 안녕하세요. My name is Takahashi. Thank you very much, Joakim and Joakim, my old friends, and it's a great honor. It's great pleasure for me to come and speak about the current status and the future perspective of the Asian happiness. I am the executive director, and I work together with Dr. Yuki Lee and Dr. Inki Oh and Hunji Park. Okay, so well, this is KAOMS, and I also belong to the JSOMS. And in Asian countries, we have another many the affiliated the association, national associations. But we have also CAOMS is a Canadian, and also the OS and Oceanian, and also the Latin American ASEAN. So the mother, the association is the IAOMS. So
듣겠습니다. 안녕하셨어요. 다른 데서는 종종 뵀었는데 저희 국악음악학회가 사실은 2019년 이후에 온라인으로 진행되다가 작년에는 대주제가 아시아 국악음악학회였기 때문에 조금 다른 느낌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특히 또 이 유서 깊은 성균관에서 오프라인 학술대회를 본격적으로 다시 치르게 돼서 오랜만에 기자분들 이렇게 모시고 간담회를 하게 돼서 영광이고 이렇게 함께 자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이번 학술대회 관련해서 이렇게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기타 없이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이번 학술대 준비해 주신 우리 학술대장이신 삼성서울병원의 백준영 교수님 말씀 있으시겠습니까? 말씀. 제64회 대한국악음악학회 정기학술대회와 정기총회를 주관하게 된 삼성서울병원 국악음악학회 홍주영입니다. 저희 학회가 방금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코로나 이후에 처음, 물론 작년 하이브리드를 포함하면은 거의 처음으로 이제 풀 오프라인으로 이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제도 이제 스타트 어게인으로 잡고 그 다음에 코로나를 극복하고자 다음 단계로 오르는 그런 주제를 잡았었습니다. 이번 학술대회에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거의 등록하신 분들이 450분 정도 등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해외에서도 연자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참석자가 많아서 일본에서 20분 정도, 대만에서 7분 정도, 그리고 베트남에서 6분 정도 오셨고요. 인도 등 다양한 나라에서 국내 학회임에도 불구하고 많이 참석해 주셔가지고 굉장히 생각보다는 한국의 국악에 세계적으로도 특히 아시아권에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이번 학술에서는 주로 이제 첫날 에듀케이션 렉처에서는 아무래도 테크닉적으로 AI나 아니면 디지털 서저리 이런 쪽으로서 교육강연을 했었고요. 독일의 호발트 교수님께서 직접 오실 수 없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줌으로 이렇게 강연을 해주셨습니다. 그래도 굉장히 강연 자체가 스무스하게 잘 진행돼서 첫 스타트를 잘 끊어주셨던 것 같습니다. 또한 일본과 대만 연자분들이 같이 섞여서 강연을 해주시고요. 아침에는 저희가 한국 공항학과와 그리고 아시아 공항학과의 앞으로의 미래에 대해서 저희 학회의 이구규 총무이사님하고 아시아 공항학과의 사무총장이신 일본의 다카시 교수님께서 아주 전반적인 그런 앞으로의 문제점과 비전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오후에는 일본의 야마우치 교수님이 이제 턱교정 수술을 안해서 1시간 정도 이렇게 스페셜 렉처를 해주실 예정이고요. 오후에는 또한 이제 AI나 이런 것에 관련한 심포지움도 있어서 앞으로의 다음 단계는 아무래도 이제 디지털 관련된 그런 쪽으로 진행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내일은 오전만 진행하게 됩니다. 오전만 진행해서 타액선 그리고 TMJ 그리고 임플란트 같은 주제들을 다루게 되고요. 점심에는 이제 정기 총회를 통해서 저희 학회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네, 나머지는 뭐 질문을 주시면 그것 때문에 여기 산 것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새로 시작한 입장이고 학교에 대한 관심도 많이 가지시려면 하던 데서 계속하게 되면 아무래도 관심도가 떨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마침 삼성서울병원이 이제 서울병원이 이제 성균관대 의과대학의 병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균관대를 선택한 것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 와서 보니까 600주년 기념관이라는 것이 굉장히 또 대회나 이렇게 굉장히 역사적인 그런 의미 깊은 곳도 있고 특히나 좋은 거는 주변에 캠퍼스나 이런 것들이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이제 전문이고 그리고 교수님들로 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있는 곳에서 젊은 기운을 받는 게 굉장히 또 활성화가 많이 될 것이라는 그런 기대로 여기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첫날 있었던 교육 강연이 저희가 젊은 세대들이 디지털, AI,
VR 이런 것에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젊은 우리 수련 선생님들에게 조금 더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하기 위해서 청년 교육하는 주제로 VR과 AI에 대해서 정말 의료계에서 정말 선도를 하고 계신 두 분, 정용기 교수님과 김남국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강의 자체도 굉장히 내용도 좋았었고요. 저희들에게 굉장히 또 새로운 그런 인식을 가지게 해서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오늘 오후에 있을 야마우치 교수님 강의입니다. 야마우치 교수님이 사실 저희도 학교 점수도 굉장히 발달이 되어 있지만 일본도 굉장히 발달되어 있는 있습니다. 두 나라 사이에 약간 미묘한 차이도 있고 여러 가지 콘셉트 차이가 있는데 그런 것을 그동안 코로나 기간 동안에 그런 교류를 못했던 것을 한 번 더 다시 한번 해가지고 조금 더 우리도 볼 수 있고 서로 이제 많은 것들을 이제 서로 참고하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용의 간자가 저희 맨날 아카데믹한 것만 이제 했다가 이번에 이사장님께서 한번 일본에서도 이제 이런 어떤 뭐 비전이라든가 우리 어떤 현안을 좀 다루는 그런 주제를 한번 해보자 그러셔가지고 제가 또 마침 이제 이번에 임기를 이제 시작하게 되면서 또 한번 서머리도 할 겸 저희 학회가 그동안 쭉 해왔던 부분 그리고 또 향후에 해나가야 될 부분들을 한번 정리 한번 해보자는 좋은 취지로 또 생각이 되고 그래서 준비를 했고요. 간단하게 이제 뭐 역사 저희 왜냐하면 젊은 선생님들이 잘 모를 수가 있으니까 역사하고 또 그런 어떤 사건들 또 이슈들 이런 것들하고 미래에는 또 이제 우리가 조금 해결해야 될 그런 목표들 이런 것들을 좀 이제 정리해서 간단히 발표를 했고 또 제 뒤에 이제 이어서 일본 우아메리카 교수님 다카시 교수님이 계신데 이분이 지금 아시아 디렉터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또 이제 아시아를 대표해서 국제학회 인버그로 오랫동안 하고 계신 분이라서 그분이 이제 그 어떤 세계적인 우리 좀 국제 어떤 학회의 어떤 시작부터 그간의 약간의 역사 그리고 한국과 일본과의 어떤 그런 관계들 그리고 또 이제 어떻게 우리가 같이 주요 멤버로서 아시아학회나 뭐 국제학회에서 해야 될까 뭐 이런 걸 또 소개를 하고 사실 이제 일본하고 또 우리하고 느끼는 게 또 비슷한 것 같아요. 일본의 현황을 또 얘기하는데 저희도 이제 비슷한 걸 느끼고 있고 특히 이제 젊은 우아메리카 선생들 그리고 학생들이 또 우아메리카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일본도 고민하고 있고 한국도 고민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또 공유하고 다카시 교수님께서는 이제 우리가 그동안 친하게 지냈지만 친밀하게 지냈지만 그걸 좀 더 이렇게 교류 수련이 교류라든가 이런 걸 하자고 그랬는데 오늘 아침에 이제 저희 대만하고 그런 비슷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대만하고도 어떤 그런 수련 이 교류라든가 이런 걸 하자고 그랬을 때 아예 그러면은 우리가 한국, 일본, 대만 세 나라가 어차피 레벨도 비슷하고 친하니까 그런 걸로 젊은 세대에서 좀 더 교류를 활성해 보자. 이런 얘기도 좀 나와서 되게 아주 유익하고 또 좋은 그런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포함이 됐는지 좀 궁금합니다. 이 이제 학술대 프로그램에 관련해서는 사실은 우리 학술대회장님께서 다 주관을 하셨기 때문에 답변을 학술대회장님께 좀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들은 부분들이 이슈 사항입니다. 사실은 악골 교사증은 뭐 계속 관심을 받아오는 거고 저희가 악골 교사증에서 이번에 보면 구현 발표와 포스터 발표가 악골 교사증이라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미 이제 정리가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은 구현이나 아니면 포스터 이런 주제 발표를 통해서 디스커션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TMJ와 수면 무호흡 이런 주제들은 내일 오전에 마지막 세션에서 이렇게 다루어지게 될 것 같습니다. 설명드리자면요. 지금 이기훈 기자님께서 말씀해주신 부분이 저희가 교과서 개정판을 이제 발간을 하면서 이전에 없었던 그러니까
뜨거운 한 이슈입니다. 이게 뭐 단순히 이번 학기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 다뤄질 거고요. 그게 이 아주 새롭게 아주 핫 트렌드이기 때문에 이게 매년 변화가 상당히 많은 필드라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계속 다뤄질 거고 계속 모든 사람들이 배우고 관심을 가져야 될 분야라는 거를 다시 제가 덧붙여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협의를 통해서 평의원회가 이제 의사결정의 최고 기구인데 평의원회는 어저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다뤄진 주요 내용은 차기 학술대회장, 그다음에 평의원 교체, 그다음에 일부 회칙 개정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 평의원회를 통해서 그동안에 저희가 1년 동안 다 했던 회부, 감사내 그것들 승인 받은 다음에 그다음에 총회 내일 있을 총회에서는 보고를 하고 그다음에 추인을 받아서 저희들이 다뤘던 안건들에 대한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총회에서는 사실은 뭐 사실 새로운 안건이 나올 거는 없는데 물론 총회에서도 일반 회원들이 다 참석하시는 회의체는 거기만 있기 때문에 거기에도 수시로 안건을 저희가 받고 있고 그다음에 내일 그 자리에서도 뭐 새로운 안건이 나올 수는 있으나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학회에서 체계적으로 다루는 안건들은 이미 평의원에서 다 다뤄졌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에서 오시는 분들과 여러 가지 고려해서 그리고 첫날에 패셔널 렉처 교육 강연을 라고 이제 주제를 붙여서 이제 시간을 조금 들여서 젊은 수련이신 아니면 직신 수련이나 이런 쪽으로 이제 연자분들을 모셔서 강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학술 심포지움이라고 했습니다. 왜 그 이유는 구강암면외과를 전공하는 분들이 학회를 사실은 두 크다란 학회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축계에는 대한암면 성형재범외과 학회 정기 학술대회가 있고 축계는 학술 심포지움으로 해서 저희가 매년 그 주제를 바꿔가면서 하고 있는데 올해 주제는 이 구강암 관련해서 구강암고소 아마 그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학술이생님께서 지금 안 계셔서 혹시 잘못될 수도 있으니까 나중에 한번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4월 30일자로 오랜만에 회칙 변동을 했는데 이 회칙 변동이라는 게 그때가 상당히 오랫동안 이제 논의됐으나 커다란 변화를
어르신들은 다 아시는데 주로 이제 젊은 세대의 히스토리를 좀 모르니까 그래서 이제 그거에 조금 주안점을 좀 뒀었고요. 그래서 그거 뭐 자료는 제가 이제 초록집 쓴 게 있거든요. 그 내용이 거의 비슷합니다. 주제가. 그리고 사진도 필요하시면 좀 드리고 또 현찬 우리 공로패 현찬 현장 맡으셨던 차인호 교수님 그것도 사실은 저희 교과서 굉장히 중요한 저희 이벤트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도 저희가 자료를 좀 보내드릴 테니까 실장님 좀 해가지고 저 보내드릴 테니 그것도 한번 코멘트 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주관하는 이제 그 교실을 결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1년 전에 장소와 그리고 이제 그 기간을 이제 선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준비를 시작했는데 보통은 이제 본격적으로 준비를 시작하는 한 4-5살 전부터 왜냐하면 연자분들의 일정이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이제 일정들이 이제 결정이 돼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요. 저희가 한 2달 전에 이제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이제 본격적으로 공고도 하고 이렇게 시작을 했었습니다. 외국 연자분들이나 외국 해서 오시는 분들은 조금 더 일찍 이제 와야 되는데 사실 이번에도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오신다는 분들이 뭐 필리핀이나 혹은 여러 나라에 있었습니다. 근데 코로나 때문에 비자를 받는 것들이 굉장히 힘들어서 결국 마지막까지 비자를 이제 필리핀 학회장님께서는 비자가 결국 오늘 아침에 나왔다고 들었습니다. 결국 그것 때문에 못 오셔가지고요. 그런 문제들이 아무래도 앞으로 국제 교류를 함에 있어가지고 그런 문제들이 조금 이제 비자나 이런 문제들이 계속 조금씩 이제 해결돼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코로나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더 정리되면 이제 쉽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장 반응은 뭐 다들 강연도 좋으시지만 이렇게 같이 오래간만에 모여서 그리고 보시다시피 포스터 세션에 가시면 이제 커피 부스가 있고 포스터가 이렇게 주변에 있고 그 다음에 중간에 가운데 앉을 만한 자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또 부스를 마련해가지고요. 부스도 참석도 하고 그래서 커피 브레이크 동안에 이렇게 포스터도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또 많은 이제 참여자분들께서 굉장히 또 사람들을 만나기가 좋고 또 오랜만에 반가운 인사도 하고 이러니까 그런 부분들 굉장히 도움이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450분 정도 등록을 하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세체 등록이 700석 규모입니다. 그래서 게다가 이제 아무래도 그 주제가 아까도 이제 의사님과 이제 참여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좀 구안과에서는 좀 다루지 않은 또 앞으로 왜 나갈 방향이나 이런 것들이었기 때문에 아마 젊은 선생님들이나 아니면 이런 이제 아직 막 테크닉이나 혹은 이제 구안과의 그런 의료 자체에 관심을 가진 젊은이들보다는 조금 더 이제 그런 젊은이들이 이제 아무래도 그 의술이나 실기나 막 이런 것에 관심이 많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 주제 자체가 그랬었기 때문에 아마 그 공간에 비해서는 참석한 사람이 적었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뭐 저희 학교에서 하는 것이나 이런 걸 보면은 그 공간 자체가 사람들이 많이 오시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마 공간이 넓어서 그래 보여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이제 학술 대회를 하면은요 그 방 하나만 쓰는 게 아니고 이 방도 있고 방이 여러 개가 열리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조금 나머지는 것도 있고 450명 등록인데 아마 점심시간 임박해 있고 그러면서 좀 그렇게 보이지만 글쎄 제가 위에서 보기에는 그 정도 보면은 왜냐하면 여기 구현이나 이런 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 방에서 거의 꽉 차서 진행이 됐을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오래간만에 또 자기들 직접 발표도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어디 다른 데로 돌아다니거나 그러진 않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거보다 시작을 코로나 같이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역시 온라인 선거를 했었고요. 그게 이제 그 당시에 바로 직전에 치약회장 선거가 있었고 한 달 뒤에 저희 학회 선거가 있었는데 다행히 온라인 선거의 플랫폼을 치약회에서 먼저 만들어줬었기 때문에 그거를 가지고 치르면서 사이버 학회를 운영을 2년 하다가 이제 비로소 1년 동안
페이스 투 페이스, 그러니까 대면 학회를 할 수 있었던 것에 감사드리고요. 그 어려운 시점에서 이렇게 정말 물심양면, 그다음에 정말 열거성을 다해서 도와주신 우리 차 회장님, 그다음에 학술대장님, 그다음에 저희 임원진들, 그다음에 모든 성업의 회원님들께 감사드리고 이렇게 틈틈이 관심을 가져주시면서 항상 보도를 아껴주시는 기자님들께 감사드리고, 하여튼 키워드는 감사고, 그다음에는 희망이 있다면은 우리가 정말 한마음 한뜻이 돼서 이 구강암면 외과와 관련된 질환이나 기형 그런 것들에 고통받는 그 환자들한테 보다 좋은 몸과 마음의 치료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학교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학회라는 게, 학회장의 자리라는 게 아까도 제가 이제 강연 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이게 무슨 뭐 권력을 가지고 뭐 손잡고 이런 게 아니고 봉사하는 자리고, 그러다 보면은 사실은 그게 2년이라는 시간도 자기 어떤 에너지를 쏟고 나면 되게 힘든 기간인데, 얘는 이제 3년이었죠. 근데 우리가 이제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은, 옛날에 뭐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학회장 선거 때가 너무 여러 분이 나오셔서 그냥 서로 자기 이건 기사로 쓰실 거 아니고 조금 자기가 잘하겠다는 얘기하는 것보다 일반 선거판하고 똑같잖아요. 상대방 욕하고 다니고 이제 좀 모자라니까 다 뽑아라 이런 농담으로.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 후유증이 많이 남더라고요. 사실은 아까도 김정규 기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공화과학외과 치과학에서 되게 많은 역할을 하는 것처럼 비춰지는데, 사실은 다른 메디컬 학회나 이런 데 보면은 너무 작은 학교에 사실 아시다시피 치과는 공직에 이렇게 남아 계신 분이 적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제한된 그 인원으로, 저도 이제 악성 총무도 했었고요, 공화외과 총무도 했었고 다 여기 그러시지만 정말 수많은 공무원들이 오는데, 또 협회라든가 치의학회에서 오는데 뭐라 그래야 되지? 너무 많은 일들을 저희가 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이렇게 힘든 상황인데, 그 와중에 또 그게 정치적으로 서로 물고 싸우고 한다? 그럼 나중에 이제 선거가 지나가면은 뭐 취업회장 선거도 요즘 늘 복잡하지만 학회도 마찬가지로 너무 그런 경쟁이 치열해지고 난 후유증이, 그 나와서 경쟁했던 분들이 누구 한 분 딱 되시잖아요. 그러면은 학회 안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렇게 양쪽에서 경쟁하면서 이렇게 서로 지지했던 분들까지도 사이가 소원해지고, 그러면 우리가 굉장히 일할 사람은 적고, 각자 또 자기 병원에서 또 이런 학회에서 또 우리 학교뿐만 아니라 또 대외적으로 일도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공화외과 교수님들이고 공화외과 선생님들인데, 그러다 보면은 뭐 정말 뭐를 위해서, 뭐 옛날에 무슨 영화에 나온 것처럼 멋이 중요한 이런 말 있잖아요. 그런 자기 목적, 뭐가 중요한 거는 여기에 있는데, 이제 막 이렇게 싸움하다가 이게 너무 학회도 망가지고, 또 개인적으로 자기 어떤 오랫동안 쌓은 인간관계도 망가지고, 돌아가서 환자는 열심히 보실지 모르겠지만 상처받은 환자도 열심히 안 볼 것 같아요. 그래서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김영규 사장님 또 여러분들이 계속 고민해오던 문제인데, 그래서 이제 코로나가 많은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런 거 바꿀 때 만나서 얘기하면 되게 시끄러워지거든요. 코로나니까 오피셜하게 우리가 안 만나야 되고, 이제 그 쫙쫙 해가지고 이제 연임 안 하는 걸로 하고 2년제로 회장으로 하고, 그래서 혹시 학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으면 그런 사람들이 좀 더 많은 기회를 갖고 자기 에너지를 2년 동안 다 쏟을 수 있게 하자, 그런 취지가 된 거고. 또 이제 악성에도 우리가 있잖아요. 악성하고 옛날에는 사실 악성회장도 하시고 외과회장도 하시고 한 번 더 하시고 계속 하시려고 하고 막 이랬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바꿔가지고 거기 하신 분은 또 여기 이렇게 서로 하니까, 또 많은 또 젊은 선생님들도 일하다가 또 어디 학회든 또 회장도 한번 할 수 있겠다, 이런 기회가 많아지니까 좀 긴장도가 좀 떨어지고 일에만 집중하고,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2년 봉사하는데, 저도 이제 회장을 이번에 시작하지만
그게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일을 얼마나 더 열심히 할 수 있을까. 2년 짧은데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약간 회칙 개정 약간의 추가 회칙 개정 문제도 우리가 이번에 문제 제기가 됐었지만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거의 비슷한 멤버니까. 기사는 알아서 잘 정리해서 잘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뭐 다 아시다시피 그때 저희가 MBN이 거기에 이제 대응을 처음으로 체계적으로 했죠. 그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 법무민 오킴사하고 같이 했고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알고 계시는 기관학회 대학국어학회 아가문 전형제본학회 그다음에 지금은 이제 대한 국악암면외과 의사회로 명칭이 개칭됐지만 그 당시에는 대한암면 성형 국악외과 개원의협의회 그 다음에 양악수술학회 이렇게 4개 국악외과 관련 단체가 같이 힘을 합해서 대응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인 대응을 했고요. 그냥 뭐 단순히 언론에 힘입은 대응이 아니라 언론중재위원회 그다음에 방송통신위원회 그 두 군데다가 공식적으로 저희가 제소를 했고 뭐 경고 내지는 그 사과 방송을 할 것을 하는 그런 결과를 도출했기 때문에 그게 뭐 재판까지는 아니지만 그게 항상 근거로 남아 있어서 아마 그런 말도 안 되는 그 편파 방송이나 허위 방송은 앞으로 근절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건 정말 커다란 이정표를 세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유로 같은 경우에 이렇게 보면은 그 텔레포스까지 이제 침범한 경우를 볼 수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내비게이션을 사용을 해서 적용을 해서 처음에는 제가 가장 처음에 이 내비게이션으로 그 마커를 달고 이제 스캐닝을 해서 레지스트레이션을 하고 확인을 하는데 거의 1시간이 걸렸어요. 근데 지금은 한 15분, 10분에서 15분 정도면 이제 끝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한 다음에 이제 결제를 해줬고 결제를 할 때 이제 마커를 찍어가면서 그 호텔의 인젝션 부위를 확인을 해. 없었습니다. 해서 그리고 아까 타입 3로 이제 MC 환자분이 두 분이었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맞은 동작 여기 보이는 요 아랫선이 이제 튜머가 침범한